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장의 인사이트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에듀케이터 장하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장하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전문가님과 데이터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 못 미치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반감기 사이클 깨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또 시장의 횡보장 자체가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시점일수록 저희가 비트코인의 고점 시기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지기를 목표로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유동성을 확실하게 살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 시장에 대한 대기 자금으로도 불리죠. 실제로 암호화폐를 사기 직전에 일종의 대기하는 자금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런 암호화폐로 전환에 들어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대기 자금이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은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던 트레이더들 아니면 이 고래들 간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저점에 대해서 매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이 달러 같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이 매수로 전환되는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테더와 서클을 나눠서 차트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건 테드와 서클의 시총 변화를 일주일 단계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달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초록색 선은 테더, 그리고 하늘색 선은 서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9,200만 달러가 시장에서 유출이 됐습니다. 제가 직전 PPT에서 유동성은 늘어나긴 했지만 데이터상에서는 아직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입량이 확실하게 돌아서진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실히 올 초보다도 이 유출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무섭게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자금 이탈도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약간 완화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 12월이죠. 이 테더 유입량이 정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의 기대감에 미치면서 실제로 트럼프 밈코인이 나오고 나서도 실제로 미국인들 중 7명 중에 1명이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3명 중에 1명꼴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늘어나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상승 랠리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유동성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이 대기 자금이 쌓여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출 흐름도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입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다음 랠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현금의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의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미증시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커플링이라든지 그리고 M2 공급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의 더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M2 통화량이라고 하죠. 실제로 현금이 풀리는 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로벌 M2 통화량과 비트코인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M2 통화량을 10주 정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트를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과 함께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커플링되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파란색 선이 M2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쌍둥이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M2 자체가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시장이 완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비트코인이 진짜로 이 M2 통화량, 이 10주 이동한 이 M2 통화량과 또다시 커플링되는 현상이 보일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에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가격을 주도하는 건 ETF 자금이다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함께 직접적인 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ETF 자금의 유입 그리고 유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초록색 막대는 유입이고요. 그리고 밑에 붉은색 막대가 유출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TF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승인된 시점부터 해서 정말 폭발적인 유입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70K를 돌파하면서 사상 신고가를 돌파해 주기도 했었죠. 수십억 달러가 들어왔었던 비트코인의 ETF 자금이 최근에는 유출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3월 이후부터는 그 유출세가 유입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ETF 기대감이 확실히 작년만 못하게 확실히 기대감이 빠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이 ETF 자금 유출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미 끝난 상태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TF 유출량은 많긴 하지만 이 변화는 단기적인 변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게는요 너무나도 필요한 게 있죠. 다음 스토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M2와의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 현금 유동성 돌아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확신을 얻고 있지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M2가 떠오르면 비트코인도 약간 후행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만 반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ETF에 관한 유출량들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 불안감을 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전문가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음 스토리에 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고래 움직임 주목을 하잖아요. 고래 움직임들은 최근에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투자자들, 이 대형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줘야 수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대형 플레이어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네. 이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라색 선이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총 비트코인의 개수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부분은 작년 하반기죠.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다는 점이고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실제로 고래들은 더 그 속에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더 물량을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정분이 나왔던 올 초부터 비트코인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오른쪽 위에를 그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다 보면은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 말이죠. 이 재작년에 비하면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런 대형 플레이어들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갈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주도하는 건 고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장이 지금 반등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유입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누가 이 시장에서 많이 견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보유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지어 팔지도 전송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실제로 롱텀 홀더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황색 영역이 바로 1년 이상 홀딩 중인 비트코인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패턴이 흥미로운 게 보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상승장 전에 그리고 21년도 상승장 전에 실제로 이 장기 보유 비율이 강력하게 늘어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물론 그 속에서 이 주황색 지표가 출렁거림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기 보유자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이 무려 70%까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예전만 하더라도 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 재평단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구간이 나오면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금방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가 10년 이상의 백테스팅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건 저희가 시장에 대한 신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이 정말 중요한데 유동성이 많진 않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매물이 적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촉발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정책이나 아니면 뭐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꽤나 괜찮은 방향성만 나오더라도 금방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래 투자자들 지표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기도 하죠. 대형 이제 보유 플레이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도 받아가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고래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와 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의 잔고 변화를 봤는데 이게 한화로 환산을 하자면은 이제 1000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또 금액을 담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ETF 기대감이 컸던 2024년 10월 달부터 2025년 2월 달 사이에 잔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표, 저희가 참고해 보면 좋을 만한 지표들 함께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과연 저점일까요? 아니면 더 빠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차트는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더리움 관련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트폴리오에 실제로 이더리움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올해만 해도 60%가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래 그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게 되면은 쳐다보기도 싫은 건 매한가지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종목을 공부해보는 시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축적 중인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산 평단가를 의미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선이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오더북상의 매물대 구간이 몰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황색 부분이 평단가, 이더리움을 1년 이상 들고 있는 매입 평단가고요. 그리고 이 흰 색깔 그래프가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구간을 그려놨는데 첫 번째로 이 가격이 평단가를 터치하게 되면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보다 평단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황색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는 대다수의 장기 보유자들도 마찬가지로 손실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보자면 단기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손실 구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홀더들조차도 수익권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시장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투매가 나오면서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의 시장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더 조용한 축적 구간에 오면서 시장이 다음 기회를 기다려볼 수 있는 반등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가다라고 판단을 한 큰 손들이 실제로 이 평단가가 터치를 했을 때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시 또 한번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매수 시그널로 포착이 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평단가를 터치했을 때 굉장히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반등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2년 말에도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장이 다시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D앱에 올라와 있는 개수라든지 여전히 1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에 대한 별명을 잠들어 있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거인이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인이 조금 잠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좀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저평가 국면인 건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원한 반등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또 상승을 해줘야 전반적인 알트의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매집 평균 단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좀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도 지금 손실 중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대부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도 많은 홀더들은 던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더리움에 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격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위에 올라가는 뭔가 사용하는 플랫폼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 NFT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이더리움에 굉장히 올라가는 D앱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활성 지갑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실망한 분들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과 구조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지갑의 활성 주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에 뭔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활성 주소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최근 이더리움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다가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만큼 정말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더리움의 일일 활성 주소가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지금 활성 주소인데 지금 하루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 활동한 지갑 수 그리고 보낸 지갑 수, 받은 지갑 개수까지 다 체킹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려왔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이더리움의 활성 지갑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래 수수료가 일단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다 보니까 이더리움 측에서도 거래 수수료를 매우 감소시켰고요. 감소하다 보니까 디앱의 활동 수도 어떻게 보면 감소를 했겠죠. NFT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또 최근에는 레이어2에 대한 메인넷의 확산성이 너무 많은 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제로 이 메인 체인에서의 활동 또한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용자가 떠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반등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의 디앱들과 개발되는 현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선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갑은 줄었고 거래는 느려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거품의 구간이 좀 빠졌구나를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쭉 살펴보신 것처럼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물량을 팔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지표처럼 사용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할 수 있는 매입 평단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지하층에 와 있다. 매수의 기회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활성 지갑 수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네요. 지표상으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가스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거래 수수료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을 거래를 할 때 거래 수수료를 우리가 가스비라고 부르는데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9였는데 가스비가 불과 1년 만에 2.71이라는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가 싸졌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수수료도 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측에서 임의적으로 수수료를 내려서 더 많은 활성화수를 도입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좀 조용한 시기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괜찮은 매수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지금 잠들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이더리움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월간 평균 가스비 차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가스비 자체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쭉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쪽에 가는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보고요. 저희 이 시간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소를 좀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스몰캡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시장에서 그런 급등 종목을 보기보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추세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진짜 비트코인 시장이 끝났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시점에서 뭘 하면서 기다리면 좋은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더리움 가격 크게 하락하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이터를 보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조용해진 상황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활성 주소 수는 줄고 거래 수수료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건 사실 사용자가 떠났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거품이 좀 줄어드는 과정이다라는 뷰로 전문가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시면서요. 이더리움에 관한 전략들 잡을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정적을 반등 전에 바닥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요. 계속되는 시장 상황들 저희와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